깊은 밤, 혼자 산길을 걷다 등 뒤에서 누군가의 기척을 느꼈다고 상상해보라. 천천히 돌아보면 저만치 서 있는 인물 형태의 무언가. 하지만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다. 눈도, 코도, 입도 없는 매끈하고 하얀 타원형만이 당신을 향해 있다. 얼굴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무섭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우리는 평생 얼굴로 서로를 알아보고, 얼굴로 감정을 나누고, 얼굴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한다. 그렇다면 얼굴을 잃는다는 건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게 된다는 뜻이 아닐까? 한국의 민간 전승 속 가장 기묘한 존재 중 하나, 달걀 귀신이 지금도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달걀 귀신이라는 이름은 그 외형에서 비롯됐다고 알려져 있다. 눈, 코, 입이 전혀 없는 매끈한 타원형 얼굴이 마치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날달걀을 닮았다는 데서 이 이름이 생겨났다는 설이 가장 널리 퍼져 있다. 이 존재가 언제부터 한국 민간 전승에 등장했는지는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며 그 기원 자체가 이 전설의 또 다른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달걀 귀신은 사람의 발길이 쉽게 닿지 않는 곳에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구전되어 왔다. 인적이 드문 외딴 야산의 깊숙한 곳, 오래된 고갯길, 혹은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 사이라는 설이 여러 지역에 걸쳐 전해 내려온다. 이처럼 경계의 공간에 귀신이 머문다는 관념은 한국 민속 신앙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오래된 패턴이기도 하다. 이 전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 홀로 산길을 걷던 사람이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돌아보면 저만치 서 있는 인형 같은 형체. 처음엔 사람인 줄 알고 다가가지만 가까워질수록 그 얼굴에는 아무런 이목구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놀라서 도망치려 하지만 다리가 굳어 움직이지 않는다는 묘사가 여러 구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전해진다. 전설 중에는 달걀 귀신이 단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온다. 마주친 자의 몸속으로 들어온다. 즉 빙의가 일어난다는 설이 있으며 그 과정이 극도로 조용하고 느리기 때문에 당사자조차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한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가 더욱 섬뜩하게 느껴지는 것은 빙의가 완료된 뒤 당사자의 행동이 겉으로는 전혀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몸속에서 번식한다는 전설도 일부 지역에서 구전되고 있다. 하나의 달걀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로 어떤 판본에서는 피해자가 서서히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증상이 나타난다고도 전해진다. 전승마다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변형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검증된 사실이 아닌 오랜 시간 민간에서 구전되어 온 전설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달걀 귀신 전설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부분은 아마도 이것일 것이다. 빙의가 끝나고 귀신이 빠져나간 뒤에도 피해자의 얼굴은 달라진 채로 남는다는 이야기다. 구체적으로는 이목구비가 흐려지거나 거울을 봐도 자신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된다는 설이 전해진다. 이것이 단순한 저주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인간적 두려움이 이야기의 형태를 빌려 표현된 것인지는 아직도 물음표로 남아있다. 민속학 연구자들은 달걀 귀신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존재가 한국 무속 신앙과 민담 전통 안에서 산발적으로 발견된다고 지적한다. 얼굴이 없거나 형태가 불분명한 영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은 동아시아 전승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패턴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달걀 귀신이라는 고유한 이름과 구체적인 특징이 특정 문헌에서 확인된다는 주장은 아직 학술적으로 뒷받침된 바 없다. 인터넷이 보편화된 이후 달걀 귀신에 관한 경험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산에서 홀로 길을 잃었을 때 인기척을 느꼈다거나 낯선 형체를 먼 발치에서 목격했다는 이야기들이다. 이러한 게시물들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서술한 것으로 그 진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들이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며 반복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흥미로운 점은 달걀 귀신의 이야기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왔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깊은 산속의 귀신 이야기였던 것이 현대로 오면서 도시의 빈집, 외딴 지하주차장, 혹은 새벽의 골목길로 배경이 옮겨오는 경우도 보인다.
전설이 시대의 공포를 반영하며 진화하는 현상은 민속학에서 잘 알려진 사례이며 달걀 귀신 역시 그러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설의 기원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이 제기되어 왔다. 첫 번째는 인간의 심리에서 답을 찾는 시각이다. 얼굴 인식은 인간에게 본능에 가까운 능력으로 얼굴이 없는 대상은 그 자체로 뇌에 강한 불안 신호를 보낸다는 연구가 있다. 달걀 귀신이 바로 이 얼굴 없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구현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가설은 무속 신앙과 민간 신앙의 전통에서 이 이야기의 뿌리를 찾는 시각이다. 한국 민속에서 귀신은 종종 억울하게 죽거나 이름을 잃은 존재로 표현되어 왔다. 이름을 잃고 기억을 잃고 마침내 얼굴까지 잃어버린 존재라는 설정이 이 전통적인 귀신관념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달걀 귀신은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지워진 존재들의 은유일 수 있다. 세 번째 가설은 사회 심리학적 관점을 취한다. 얼굴을 잃는다는 공포는 집단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지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한다는 해석이다. 개인보다 집단이 강조되던 시대, 누군가의 얼굴이 지워진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현실의 불안을 이야기의 형태로 빌려 표현한 것일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달걀 귀신은 한국 사회가 오랜 시간 마주해온 정체성의 위기를 담은 일종의 거울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어느 가설도 이 전설의 전모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심리학적 설명은 왜 하필 달걀이라는 형태인지, 왜 번식한다는 설정이 붙었는지를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다. 무속 기원설은 이 전설이 기록된 문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근거가 취약해진다. 사회 심리학적 해석은 설득력이 있지만 그것이 이 특정 전설을 설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포 이야기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이 전설이 처음 생겨난 시기와 장소는 여전히 알 수 없다. 한국의 민속 자료에서 달걀 귀신이라는 이름이 명확한 출처와 함께 기록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구전이 시작된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전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이토록 구체적인 형태로 이토록 많은 사람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일까? 최근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들려오고 있다. 늦은 밤 산을 내려오다 어딘가 어색한 인기척을 느꼈다거나 안개 속에서 형체를 보았다는 이야기들이다. 이것이 전설이 만들어낸 심리적 착각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다. 전설과 경험 사이의 경계에서 달걀 귀신의 이야기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달걀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혹은 오랜 세월 인간의 두려움이 빚어낸 이야기인지,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얼굴을 잃는다는 공포가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면, 혹은 직접 경험한 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란다.